번째 소식. 이웅 기자. 네, 인제 용대리에서 속초 노학동에 이르는 미시령 관통도로의 터널 구간 3.69km가 개통이 된 것이 10년이 지났습니다. 민간 투자가가 1,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설을 하고 30년간 운영을 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소 운영 수익 보전 계약에 따라서 이미 지난 10년간 많은 강원도비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간 또 엄청난 세금을 들여야 할 판에 놓여 있습니다. 혈세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미시령 관통도로 얘기를 이웅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도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 개통 과정부터 이 강원도가 그 손실 보전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미시령 관통 도로입니다. 도로와 터널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건데요. 설악권에서 수도권까지 그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06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네. 고속도로는 아니고 그 지방도 56호선을 개량을 한 거고요. 네. 총 연장은 15.67km입니다. 이 가운데 터널이 뚫린 구간이 3.69km고요. 네. 터널이 있어야 직선화가 되고 선형이 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강원도 그 지방비로만 충당하려다 보니까 돈이 좀 부담이 되고 해서 총 사업비는 2,850억 원이 들었는데, 네. 이 터널 구간에는 1,216억 원을 끌어들여서 만들었고요. 네. 이때 당시 이 건설사가 6개 건설사입니다. 코오롱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이 6개 건설사가 이 터널 공사에 참여를 했고요. 2000년에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네. 예, 그 이후로 2006년부터 통행료를 징수를 이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가 받아서 하고 있고요. 네. 기부 체납과 좀 비슷한 방식인데요. 네. 이 시설물 소유권은 강원도가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운영, 그 통행료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은 이 회사가 챙기는 걸로 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네. 30년간 이 운영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년이 됐고요. 네. 당초에 협약을 정했던 게요. 연간 그 예측 통행량을 정합니다. 네. 여기서 기준을 맺은 게 예측 통행량의 90%보다 실제 통행량이 90%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만큼 보전을 해준다는 네. 거죠. 2006년, 2007년엔 그런 식으로 보전을 해줬고요. 네. 2008년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주가요. 네. 이러면서 그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는데요. 그 예측 통행량의 79.8%, 100만 도로 잡았을 때 79만 8천 대보다 적다면 그 부족한 만큼을 또 보전해주는 네네. 방식으로 강원도가 재정지원금을 보전을 해줬습니다. 네. 당초 협약을 맺을 때 보면요, 그 일일 통행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07년이 한 14,000여 대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2035년, 그 향후 이제 30년 그 운영을 하는 기간까지 봤을 때, 2035년에는 한 38,000여 대까지 그 일일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 협약에는 네.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실제 통행량이 그 예측 통행량의 그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79.8%를 넘지 못한 거죠. 네. 매년 그렇게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 강원도가 재정지원금을 보조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원한 금액은 238억 원이고요. 네. 10년간 보조를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20년도 또 이런 방식으로 네.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과다 예측이 돼서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잘못된 계약이 10년간 이제 유지가 됐고 앞으로 20년간 통행량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네, 또 심지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네. 통행량은 점점 더 줄어들 그렇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도 예측 통행량이 현실을 잘 반영해서 잡혔느냐가 처음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강원도에서는 보조해야 하는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올해죠. 올해 상반기, 뭐 빠르면 6월, 7월쯤에 서울과 양양을 1시간 반대로 있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통행량이 협약 당시에는 2016년 19,000 뭐 한 300여 대고 일일 통행량이요. 2017년 19,900여 대, 그 이후에는 2만여 대, 3만여 대 이런 식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2014년에 강원도가 용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2016년에 한 12,900여 대가 일일 통행량인데 2017년부터는 한 4천여 대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변수가 뭘까요? 동서고속도로 개통입니다. 네. 아무래도 통행량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미시령 터널 통행량이 줄어들 거라 이런 전망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다시 말해서 그 협약에서는 예측 통행량을 계속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네. 하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을 하게 되면 거의 10,000대도 되지 않고 일일 통행량이 4,000여대로 줄어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실제 통행량과 그 예측 통행량과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 통행량 계속 늘어날 걸로 봤는데 네. 실제 통행량이 더 줄어들고 네. 이렇게 되면은 지난 10년간 보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네. 강원도가 재정지원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난 10년간 238억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238억. 예.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남은 20년간 지원해야 될 금액이 5,500억 원이 넘는 걸로 네.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238억이라는 게 2015년까지 그렇다는 네,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작년 건 아직 안 나왔고. 네, 네. 그런데 앞으로 더 물어야 될 게 5,500억. 네. 아무래도 격차가 더 커지니까 더 많이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결국은 경쟁할 수밖에 없고 분산이 될 테니까 어디가 빠른가 뭐 이런 게 그 좀 관점이 될 것 같은데. 속초까지 그 미시령 터널을 통해서 했을 때는 거리는 오히려 동홍천 양양 그 동서고속도로가 좀 더 깁니다. 네. 하지만 그 고속도로와 네. 지방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시령 터널은 제한 속도가 80km란 말이죠. 시속 네. 80km. 네. 그리고 서울에서 속초로 올 때는 구간 단속이 또 있습니다. 네. 시속 60km예요. 강원도에서 단속이 가장 많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빨리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정확히 봤을 때는 속초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속초를 온다고 봤을 때는 미시령 터널보다는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더 단축된다고 합니다. 양양에서 속초까지 고속도로 뚫렸으니까 그 길을 10분이면 오히려 가거든요. 그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그 적자를 보전해 주는 거는 또 강원도가 더 많이 그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든 사업자는 적자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그 민간 자본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회사가요.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지금 맥쿼리 인프라가 직접적인 법인은 아니지만 주주로 있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울의 우면산 터널 등이 있습니다. 저 맥커리 같은 저 인프라 투자 펀드 이런 경우가 이제 결국은 통행료를 받아서 이제 다 보충한다는 건데 네네. 그건 이제 결국 국민의 뭐 주머니 직접 주머니에서 빼가든 아니면 혈세를 받아가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저 동서 관통도로도 이거와 비슷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행도 받고, 네. 그 아까 최소 수입 방식이라고 그 예측 통행보다 적으면 지자체에서 또 보전해주는 네. 금액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주가 그 회사에서 또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 수익에서 또 이자 비용을 또 받는 거죠. 자기네들이 투자한 만큼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 투자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돈이 부족하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협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맥커리 같은 경우에도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을 이용한 건데 이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흔히 그 민간 자본, 민자 사업의 운영 방식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이고요. 네. MRG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라고 해서 그 협약에서 그 얼마의 예측 수입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협약에서 정한 수입에 못 미칠 경우 이 부족분만큼을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이고요. 네네. 이게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재구조화를 통해서 서울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구조화를 통해서 이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 보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용 보전 방식. SCS 방식이라고 스탠다드 코스트 서포트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예를 들어 그 터널, 미시령 터널을 봤을 때 한 해 연간 운영비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표준 운영비를 정하는 거죠. 연간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할 거다. 그럼 통행료 수입을 그 연간 운영비에 통행료 수입이 못 미친다. 그럼 이 부족분은 해주지만 만약에 연간 운영비가 한 100억인데 통행료 수입이만 200억 걷었다.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흑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남는 만큼을 다시 지자체에 뱉어내는 방식이죠. 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SCS 방식은 이런 우면산 터널과 인천공항 철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우면산 터널이라든가 인천공항 철도도 애초에는 그 MRG 방식,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이었는데 그 지자체와의 그 합의를 통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제가 사업자와의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강원도나 강원도 의회에서도 이 미시령 터널 이거 세금 먹는 하마 아니냐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인데요. 그렇죠. 100% 다 갖고 있다면서요? 갖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당초 협약에서 이 최소 수입 보장 방식, MRG 방식으로 했는데 왜 바꿔야 되냐. 여기 네.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난 다음에 네. 미시령 터널 통행량이 실제로 줄지는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오히려 통행료가 더 싸기 때문에 계속 여기 이용할 사람은 이용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이것도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에 실제 통행량이 분산이 돼서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아무래도 동서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11,700원 정도 지금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150km에 11,700원이면 다른 지역의 뭐 고속도로를 보자면 뭐 서울 부산이 한 394km인데 21,000원이고 네. 서울 광주가 292km인데 15,000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거리가 절반 정도인데 거의 통행료가 비슷한 거 아니냐. 네. 네. 또 이런 것 때문에 속초 양양 고성 그 사회 단체들이 네. 아무래도 통행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미리 쐐기를 박아놓는 거죠. 네네. 만약에 동서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 네. 통행료가 비싸서 이용객이 또 줄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정된 다음에 줄이기 네, 네. 참 어렵죠. 네. 그 민자 구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이 또 산출이 되는 거죠. 서울 네. 춘천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개통한 그 제2영동도 네. 그렇고 민자 사업으로 한 그 도로의 경우에 통행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은 뭐 세금은 세금 들여서 도로를 닦아놓고 그리고 또 통행료는 비싸게 물고 불만 생길 수밖에 네. 없고 또 뭐 적자나는 것도 그 세금으로 보존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어찌됐건 앞으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업자에서 주장하는 거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나서 과연 정말 실제로 미시령 터널 통행량이 줄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또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그 SCS 그 비용 보전 방식으로 계속 강원도에서는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선 2000년에 그 6개 건설회사가 주주로 해서 미시령 동서 관톡도로 주식회사가 설립이 네. 됐습니다. 이후 2008년에 국민연금공단이 모든 지분을 매입하면서 대주주가 됐고요. 네. 100%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를 매입하는데 총 투자금이 2,24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 2,247억 중에 그 6개 건설회사가 터널을 건설을 했을 때 네. 말이죠.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또 자기네들이 건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가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네. 회사가 좀 이 자본 규모로는 힘들다. 자본을 줄여야 된다. 자본을 줄여서 좀 손실분을 메꿔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291억 원을 또 뺐습니다. 네. 이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가 국민연금공단의 허가를 받고 총 그 빌린 돈이라고 해야 되죠. 네. 뭐 금융권 대출을 감고 그다음 회사의 그런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빌렸던 돈이 952억 원에 291억 원, 1,243억 원을 빌린 셈인데요. 네.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자기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네. 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고금리로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은행 금융권처럼 대출금 상환 받는 식으로 고금리로 이자를 매기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그 은행한테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쓰라고 95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거는 이자율이 연 9%입니다. 12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본 감소, 그 적자분을 이런 메꿀 때 쓰라고 이제 빼준 돈이 291억 원인데요. 근데 이 291억 원을 또 나눠서요. 146억 원과 145억 원으로 또 나눠서 또 금리를 각각 다르게 합니다. 네. 146억 원을 보면 이 연리가요. 2016년까지는 13%,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25%, 네. 2022년 30%, 2034년에는 40%까지 올리는 조건이고. 시중금리에 연동된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아예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군요. 그래서 나머지 네. 또 145억 원은 7%에 시작해서 뭐 2018년에는 45%, 2019년에는 50%, 그리고 2027년부터 2034년까지는 65%의 금리로 네. 갚는 조건으로 자체 약정을 체결한 거죠. 네. 강원도에서는 그 MRG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다 보전해주고 또 주주가 또 이런 식으로 고금리를 매겨서 뭐 금리 장사를 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또 비판을 제기하는 거란 말이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회사가 수익을 도저히 낼 수 없고 자본이 잠식되고 이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가 감독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자율을 너무 60몇 %까지 나중에 올리는 건 잘못된 거다. 한 20몇 % 수준까지 내려라. 네. 감독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와 국민연금공단이
여기에 불복한 거죠. 네. 회사 측은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통용되는 방식이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우선 이 소송은 말이죠. 네. 자본구조 원상 회복 취소 소송을 그 사업자가 네.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2016년 6월쯤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법원은 대출금리가 높다고 해서 정상 운영이 어렵거나 민간투자법을 어긴 건 아니다 네. 하면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강원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네. 항소를 한 상태고요. 하지만 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양쪽 상황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또 어려워 보이는데 MRG 방식, 이 방식이 업체 측에 유리한데 이 방식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는 계속되는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공익처분입니다. 2016년 10월에 기재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지침이 나왔고요. 각 주무관청이 활용하도록 내린 지침인데요. 간단하게 보면요. 그 MRG 방식에서 SCS 방식으로 사업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경우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면 사회 기반 시설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변경 등을 주무관청이 강제로 할 수 있다. 이게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강제적 처분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또 강원도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이 돼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물론 그 경상남도에 마창대교라고 있습니다. 네. 마산에서 창원간이 있군요. 맞습니다. 네. 예, 여기도 지금 저 맥쿼리 인프라가 손을 댄 곳인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경상남도가 이 강원도의 미시령 터널처럼 그 계속 그 비용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재고조와도 몇 차례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공익 처분을 해보자.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적용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이 공익 처분이 조금 또 복잡한 게요. 이게 실행이 되는 경우라도 이 사업자가 좀 만족할 만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보상 규모를 또 측정을 하다 보고 합의를 하다 보면 이 보상금도 상당히 그러니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공익 처분하겠다.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으로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보상금을 주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봐서. 근데 이 마창대교도 보면요, 이 사업자 측이 우선은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할 의사를 지금 밝히고 네. 있고요. 또 이게 법적 소송도 소송이지만 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제중재위원회 중재 신청까지도 갈 수 네.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상당히 공익처분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네, 공익 처분만 할 만한 그런 적용 대상이 될 건가 아닌가. 이게 이제 양자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만은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포배 갈 수밖에 없고 뭐 국제적인 분쟁까지 간다고 하면은 네네네. 이게 잘 될까요? 네,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창대교가 지금 네. 어떨지도 또 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네. 강원도도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마창대교의 이런 좀 추이를 지켜보고 또 있고요. 우선은 이거는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금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에 대해서요. 강원도가요. 네, 민간 자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 이익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죠.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무슨 천사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자선 활동을 하는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꾸고 SOC를 확충하기 위해서 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미시령 관통 도로의 경우도 결국 잘못된 예측과 계약에 기인한 바가 대단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민자 SOC가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이용자는 비싼 요금을 내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코 상업 논리의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강원도와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이 모두가 다 같이 윈윈할 수는 없는 것인가. 공익처분이든 재협상이든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 기자였습니다.